자, 이번 차량은 제네시스의 입문형 모델 G70, 그 중에서도 엔트리 트림 2.0 가솔린 모델입니다. 제네시스 G70은 일전에 3.3 스포츠 모델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엔 G70 라인업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는 2.0 가솔린 모델과 한 10일 정도 일상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2.0 트림 중에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이고요. 이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면 그때 제가 G80 할 때 디자인 셀렉션이라고 해서 G80 스포츠처럼 외장하고 그 다음에 실내에 그 스포츠가 갖고 있던 디테일이 더해졌던 그 모델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G70은 G80에 보여드렸던 그 룩하고는 좀 다르게 하드웨어적으로도 좀 변화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생김새만 G70 스포츠랑 닮은 게 아니라 스포츠의 맛을 좀 느낄 수 있는 제네시스 G70. 디자인은 그 3.3 영상에도 보여드렸었죠. 근데 이 녀석은 2.0 가솔린 모델이긴 한데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것만 좀 살펴볼게요. 우선은 그릴 부분이 형태는 똑같아요. 형태는 똑같은데 여기 부분이 다크크롬, 좀 어두운 색깔로 그 3.3 스포츠에 들어갔던 그 컬러로 변화를 줬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쪽 그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코퍼 컬러, 그러니까 동색깔이죠. 그걸 해서 헤드램프를 감싸는 영상, 요것도 3.3 스포츠 모델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해줬습니다. 이외에는 요 밑에 들어간 부분, 요 부분도 크롬 들어가는 부분들을 톤을 낮추고 다크 크롬으로 도색을 다시 해주면서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주면서 3.3에서 볼 수 있던 그런 생김새를 가지게 되었고요. 측면 부분도 동일합니다. 예, 크롬 몰딩된 부분들, 이런 부분도 다크 크롬으로 같이 색이 맞춰지고요. 그리고 브렘보 레드 캘리퍼가 들어간 브렘보 브레이크가 장착이 됩니다. 그 외에는 2.0 기본 모델에는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는데요.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면 19인치, 그리고 타이어는 미쉐린사의 PS4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휠도 지금 2019년식이 나오면서 휠을 3.3 스포츠 모델의 휠이 하나가 디자인이 추가됐습니다. 5스포크짜리 그 휠이 추가가 됐는데, 원래는 이 휠 디자인이 3.3 G70 처음 출시했을 때 나온 디자인이어서 그거와 동일한 휠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 부분에서는 이쪽이 바뀌었죠. 원래 2.0 기본 모델에는 싱글 트윈, 그러니까 머플러 TV 한쪽에만 2구짜리였는데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3.3 모델에서 만나봤던 듀얼 머플러 적용이 되고요.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면 3.3하고 거의 유사한 생김새를 갖추도록 패키지가 되기 때문에 2.0 모델이지만 3.3의 외적 디자인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실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내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몇 가지 디테일을 더해서 3.3 모델하고 비슷하게 맞춰줬는데요. 가장 먼저 적용된 부분이 이 시트,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돼서 사이드 볼스터까지, 이렇게 이 사이드 볼스터까지 조절할 수 있는 이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이 차량에는 뭐 시그니처 패키지라고 실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기 블랙 헤드라이너나 이 부분들도 그래서 적용이 되었고, 퀄팅 이 나파 가죽 적용해서 도어 트림 쪽이 들어간 거나 뭐 레드 스티치, 그 다음에 그걸 선택을 하면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그 3.3 모델하고 실내에서도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다 3.3처럼 동일하게 구성한 그런 실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여기 계기판에 2.0 기본 모델에서는 제가 이걸 봤던 기억이 없는데,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3.3에서 그 계기판 중앙에 볼 수 있었던 지포스하고 랩타이머하고 오일온도, 토크, 터보 이 게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 그 다음에 발 지지대 이쪽에도 금속
소재를 적용을 해서 좀 더 스포티한 분위기를 표현해주는 그런 부분이 추가됐고, 그 외에는 금속 소재, 진짜 금속 소재를 사용한 거나 뭐 가죽을 덧대어서 안쪽까지 마감을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가죽을 해서 부닥칠 때 상당히 괜찮거든요. 뭐 이런 부분이나 소재 사용을 하거나 마감 부분에 있어서는 세그먼트에 비해서 상당히 근사한 구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괜찮다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 같고요. 직관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 버튼들이나 공조기 장치 불편함 없이 조작이 가능하고, 옵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추가 비용이 발생은 하지만 통풍 시트부터 핸들 열선, 시트 열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라운드 뷰, 차량 주변 360도로 비춰주는 서라운드 뷰 시스템을 포함을 해서 옵션은 세그먼트 대비해서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잘 구성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전자식 기어 레버, 이것도 직접 사용을 해보면 상당히 편합니다. 이렇게 손 올려놓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거든요.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얼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작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조작을 하면 중앙 스크린에 컴포트, 스포츠, 뭐 에코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스포츠 모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지금도 잉 하는 소리 들리시죠? 사이드 볼스터를 자동으로 모드만 선택하면 줄여주는 이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는 총 5개예요. 그래서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거는 많이 보셨던 거고, 커스텀은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서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그래서 파워트레인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스티어링, 핸들의 감도는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은 H트랙 4륜구동 시스템까지 정해져서 4륜구동도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스마트, 이 스마트 모드는 여기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거 3개를 합쳐놓은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로 해놓으면 그때 주행 상황에 맞춰서 뭐 연비 주행을 할 때는 알아서 이렇게 녹색 불로 해서 에코 모드로 가지고, 정상적인 좀 흐름에 맞춰서 갈 때는 컴포트, 그리고 좀 스포츠 주행을 하게 된다, 퍼포먼스 주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스포츠 주행을 하는, 그러니까 이 3가지 모드를 알아서 해주는 그 스마트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3.3 모델에서도 보여드렸고, 그렇게 공간이 넓다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세그먼트에 준해서는 그런 대로 공간이 나오긴 하는데, 1열 시트는 제가 운전하는 그대로, 2열 시트는 좀 뒤로 많이 밀어놨거든요. 제가 외투도 놓고 가방도 놓고 하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타이트한 그런 공간이 되고, 조금 1열에서 양보를 하면 그래도 조금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긴 하는데, 그렇게 넓진 않아도 사람이 타서 2명 정도 타서 뭐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할 때 괜찮다 보여지고요. 1열은 시트하고 차별 없이 이렇게 나파가죽 해주고 컬팅 해준 이 부분도 괜찮고, 중앙에 뭐 이런 거 만들어 준 거나 뭐 헤드레스트나 이런 구성에 있어서는 특별히 불편한 사항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2열의 열선은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감이나 소재에 있어서는 괜찮은 근사한 그런 소재를 사용을 했고, 마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좀 좁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뒤에 USB 충전 단자도 있고, 트렁크는 이게 2018년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전동 트렁크는 안 들어가는데 2019년식부터는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0에서는 3가지 트림 중에 그 중간 이상만 해도 이 스마트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우선은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안 했을 때는 엔진 출력이 최고 출력이 252마력 그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면 실질적으로 라인업을 따로 구성해서 엔진을 장착을 하는지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페이퍼상으로는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3마력이 더 올라가서 최고 출력은 255마력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크는 스포츠 패키지랑 상관없이 최대 토크 36으로 동일하게 힘을 발휘를 하고요.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체결이 됩니다.
스포츠 패키지가 선택돼서 산마력이 늘어난 거하고는 실제 주행에서는 느낄 수가 없는데, 출력적 부분에 있어서 변함은 없습니다. 뻗어나가고 순간적인 펀치력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3.3 모델의 출력만큼 여유롭게 풍족하게 출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지만, 주행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역을 넘어선 구간까지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3.3 스포츠 모델에 적용이 됐던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데요, 3.3에서 경험했던 정확하고 솔직한 그 제동력을 이렇게 2.0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 같고요. 더불어서 서스펜션이 변화가 되는데요, 이 서스펜션도 3.3 스포츠 모델에 적용됐던 전자식 서스펜션이 스포츠 패키지 선택을 하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을 주행을 했을 때는 좀 더 여유로우면서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을 해주고, 이제 퍼포먼스 주행, 좀 일상 영역을 벗어난 주행을 하면 좀 더 타이트하게 안정감을 주는 세팅으로 바뀌는데요, 이 전자식 서스펜션 세팅이 꽤 괜찮아요. 물론 이 체감되는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요, 그래도 일반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 안 된 모델을 타다가 이걸 타보면 확실히 괜찮다는 게 느껴집니다. 일반 서스펜션은 이 노면 상태에 따라서 간혹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된 이 차량이나 3.3에서는 그걸 느낄 수가 없어서 그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을 비롯해서 이 전자식 서스펜션도 만족도가 높은 그런 구성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3.3에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2.0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이 패키지 선택은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드는 구성이고, 2.0 모델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선택하셔도 괜찮을 그런 패키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제네시스 G70을 탈 때마다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게 포지션이 돼요. 그래서 시트에 딱 착석을 하고 핸들을, 스티어링 휠을 파지를 하고 주행이 이루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도 상당히 편한 편이고 또 안정감도 느껴지는 그런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이렇게 운전할 때 자세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드는 부분은 핸들링, 이 부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운전자 의도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또 속도나 주행 모드에 따라서 담력을 다르게 해주고, 이 피드백을 주는 것까지, 이 핸들링은 G70을 탈 때마다 기분 좋고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그먼트 대비해서 정숙합니다. 실내에서 느껴지는, 물론 가솔린 모델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디젤 모델을 탔을 때도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상황은 아니어서 MVH 실내에서의 정숙성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렇게 부드럽게 안정적으로 주행 질감이 이어지는 이 느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HDA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스마트 크루즈만 저는 지금 100km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고속도로 규정속도 100km 설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지정된 속도에 알아서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주행을 스스로 해주고요. 거기에 차선 유지 어시스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핸들 조향까지 스스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마땅히 할 게 없습니다. 고속도로 내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같은 경우에 한번 설정을 해놓으면 따로 또 건들 필요 없이 지정된 속도에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주행을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조작할 필요는 없지만, 핸들 조향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상에선 속도 상관없이 다 조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60km 이상일 때만 조향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핸들을 그렇게 자주 잡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런 경고를 자주 알려주는 편도 아니고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그런 기능인데요, 한 가지 그 G80 탈 때 느끼지 못했던 부분은, 이 스마트 크루즈를 설정을 해놓으면 완전히 멈춰 서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정체 구간이 나오거나 앞차가 속도를 줄이면 이 녀석도 그거에 맞춰서
줄이고 다시 재출발하는 이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앞차와의 거리가 줄어들어서 속도를 줄일 때, 그리고 다시 재출발해서 따라갈 때, 이때가 좀 주행질감이 거칠어요. 이렇게 멈추면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아요. G80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롭게 잡고 또 여유롭게 따라가는, 그래서 승차감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실제로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행을 해주는 반면, 이 녀석은 좀 과격한 운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크루즈를 설정을 했을 땐. 그래서 앞차와에 따라갈 때도 시원하게 따라가고요, 그리고 정차를 할 때도 브레이크를 좀 급하게 밟는 편이라서, 제네시스 그 G80 뿐만 아니고 현대자동차에 이 기능이, 반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차를 타봤어도 이렇게 과격한 운전을 하는 녀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G70 이 차량도 좀 유연하게, 이렇게 좀 거친 게 아니라 편안하면서도 좀 안정적으로 운전자가 불안함을 좀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세팅을 좀 개선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은 있고요. 자, 그리고 연비 말씀드려야 되겠죠. 415km 정도 주행을 했고, 연비는 리터당 9.4km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트림상으로 남은 주유량 갖고 갈 수 있는 거리가 96, 그럼 대략적으로 한 500km 정도 풀탱크 주유하면 그 정도 탈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3.3 그때 영상 보여줬을 때 풀탱크 채우고 한 400km 그 정도 탔으니까 한 2.0은 한 100km 정도 더 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델은 H트랙 4륜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어서 연비가 그냥 일반 후륜구동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적게 나오니까 그 부분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70 2.0 가솔린 스포츠 패키지, 제네시스를 선택함에 있어 3.3 모델이, 물론 여유가 있으시면 3.3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3.3이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여유롭고 풍족하게 재미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3.3 모델이 갖는 매력이 훨씬 더 많겠지만, 유지비, 경제성에 있어서는 2.0 이 모델도 꽤 괜찮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렇게 스포츠 패키지를 더하면 조금 더 재밌게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2.0 가솔린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저희 레드 RPM 레알TV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개그맨 양성국입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알TV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고 계신데, 더욱더 재미있는 소식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레알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레알TV 많이 사랑해주세요.